예, 저희가 준비한 7위와 8위인데요. 이것도 좀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달 말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공작전을 돌입하는 두루미가 발령되기까지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군 당국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권은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대응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 되레 이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에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습니까?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한 조치입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그런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무인기 대응 비속 우리 군 당국 질타 받아 마땅하고 따져 물을 건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정치권의 얘기는 제 고영한 박사님이 긴급히 모신 이유는 이거예요. 민주당이 이거 9.19 군사합의 따지기 전에 우리가 무인기 두세 대 날려보내서 맞대응한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고현아 원장님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코멘트를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는. 예. 정말 민주당 대변인께서 굉장히 신박한 논평을 하셨는데 북한이 2013년 3월 달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7월 달까지요. 43만 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했어요, 북한이. 예. 그런데 지금 무인기 북한이 먼저 내려보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한 거고. 그럼 비판하려면 북한을 비판해야지 우리나라 정당이 제1야당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저런 논평을 내고 입장을 낸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에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예. 북한의 정전협정을 먼저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린 사람 탓을 해야지 왜 맞고 나서 우리가 대응한 것들 정전협정 위반으로 하는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협정은 북한이 줄곧 위반해 왔고 예. 이번 무인기 사건도 북한이 위반을 먼저 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했는데 왜 대응한 사람을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북한을 먼저 탓하고 물론 북한도 민주당이 비판 안 한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을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데 방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먼저 원인 발생자이기 때문에 규탄을 하는 것이 맞고 예. 지금 박성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침투 사건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이 자위권 행사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 북한의 이러한 침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것을 국제적인 외교의 장에서 주장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자위권 행사해야죠. 예. 저는 그 부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국제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 예. 우리가 이 부분을 끌고 들어와서 북한을 더 외교적으로 어떤 몰아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자위권 행사를 공개해버림으로써 그러지 못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 얘기한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님 사실은 과거 사례만 봐도 연평도 포격에서 당시 170발이나 쏘았는데 유엔 사령부 특별조사 보고서는 자위권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당시에도 왜 바로 북한에 맞대응하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 뒷말도 있었는데 뭐 민주당의 논평과 이걸 좀 참고하면 어떻게 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맞는데 정당방위를 했어요. 제가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나보고 왜 정당방위 했느냐라고 이 비난하면 그게 앞뒤가 말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야기 하시는데요. 유엔 안보리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반대해서 북한이 아무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지금 제재 못합니다. 이미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그 모든 협정과 모든 유엔 헌장에 보면 자위권이 최우선입니다. 왜냐? 내가 침범을 당하는데, 국가의 이 존립이 침범당하는데 대응 안 하는 거, 그거야말로 바보 나라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게 바로 이 자위권입니다. 그건 누구도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 공격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응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3배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냈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북한 한 번이나 비난한 성명을 내본 적 있습니까? 자, 국회에서 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국방이나 본회의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계속 지금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정부 잘못한 거 많습니다. 공격해야죠.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직도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항의나 규탄하지 않는 이 현실이 외국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회는 도대체 누구의 국회인지, 이 민주당은 누구의 민주당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지금 박성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과연 제1당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인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이 의원님 말씀을 좀 더 덧붙이자면 물론 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공동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만 각 의원들이 뭔가 이제 최근에 김병주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을 규탄해야 마땅한데 뭐 나와 뭐 북한이 내통했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이렇게 내용은 조금 더, 있지만 팩트를 좀 국회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예. 국회가 결의안 한번 내본 적 있습니까? 그 헌안 결의안 그렇게 검수완박 잘하고 모든 법안 잘 통과시키는 분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 하나 못하는지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자막에도 지나갔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얘기처럼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맞대응이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2년 전 GP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 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이냐 뭐 이런 얘기가 부메랑으로 올 수 있습니다. 화면 만나볼까요? 북한이 GP 총격과 관련해서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회신이 있었나요?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했고 입장도 표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이번까지 2번째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군의 입장이 어떠신지. 저희가 강력히 항의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상황을 봐서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고려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대응 사격은 적 GP를 향해서 쏜 건가요? 아니면 허공을 향해서 쏜 건가요? 항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당시에도 뭐 일단 그 대응이 좀 늦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응상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 그때도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라는 부분이 또 동시에 비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고양 원장님. 근데 어찌 됐건 우리는 이제부터 눈에는 넣은 이해는 이해로 하고 북한의 무인기 복제품까지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세계사에서 보면 계속 일방적으로 양보하다 당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 특히 히틀러한테 계속 양보를 하다 결국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와대 기습하고 범한 안군 사태 있었고 뭐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응은 계속 자제해요. 계속 자제하니까 북한이 청와대 쳐들어오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수반을 암살하려고 그러고 칼기 우리나라 비행기 똘고 계속해서 물러난 만큼 계속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정말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저 한국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도 가깝고 뭐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나라니까 우리가 그냥 들이밀면 들이밀수록 밀려나는 나라고 내부는 더 복잡해진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저는 김관진 장군 그때 만들었던 무인기 복제품 같은 거 저런 걸 실행을 안 해도 예. 저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력하고 북한 기술력하고 갖다 대비할 바가 안 되거든요. 북한에게는 사실 압박감이 있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저 김정은 사저 후에
관저 위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도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게 얼마나 큰 압박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도발을 할 때 이게 한국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밑에 있는 간부들이 말을 할 건덕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네. 적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그 의견이 저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확성기 방송을 할 수도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저런 것들을 함으로써 북한을 자제시키고 북한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